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 이름은 대유동 방아벌레라는 녀석이에요. 방아벌레. 예. 대유동에 사나요? 제가 이 얘 이름을 유래를 이제 쭉 찾았어요. 찾았는데 우리 선호님처럼 맞아요. 제가 대유동에서 혹시 사나 싶어서 대유동이라는 지명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건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니고. 네, 저희 추측상 아마 어느 지역 이름을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뒤에 방아벌레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 특성이 아주 위험에 처하면은 우리 왜 디딜방아를 네. 찧어서 예전에 그 곡식을 가공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가 방아를 찧어요. 얘가요? 네, 그러니까는 얘가 어떻게 뒤집기 뛰는? 하는 애인가요? 네네, 공중 회전 돌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를 봤을 때, 아, 쟤는 방아를 찧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방아벌레라고 방아벌레. 지었고, 또 이제는 별명이 있어요. 얘가 방아를 찔 때 똑딱 소리가 나요. 뒤집을 때. 딱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네, 똑딱벌레라고도 그렇게 예, 부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방아벌레는 몸이 딱딱해요. 딱딱한 아이들은 우리가 딱정벌레 목에 들어가는데요. 방아벌레들의 특성은 뭐냐면 몸이 거무칙칙해요.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얘는 몸이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 곤충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야외에 나가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볼 정도로 아직은 흔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방아벌레과의 특징은 뭐냐? 제가 더듬이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곤충에 있어서 더듬이는 코의 역할을 해요. 더듬이 얼굴을 가만히 보면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코가 없어요. 그럼 얘들이 어디로 냄새를 맡지? 바로 더듬이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왜 곤충들이 이렇게 기어갈 때 보면은 더듬이를 막 이렇게 흔들어요. 네. 흔드는 것은 주변의 상황들을 인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아벌레과는 이 더듬이 모양이 톱니 모양이다. 예. 더듬이 모양에 따라서 이 곤충의 족보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딱정벌레답게 이제 얘가 날 때는 꼭 비행 접시가 나는 것 같거든요. 겉날개가 지금 딱딱해요. 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뒤에 보면은 속날개가 있죠. 안에 진짜 날개가 속날개는 나왔네요. 낙질로 돼 있어서 저 속날개 힘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가 여름날 나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붕 하고 날다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거는 뭐냐? 얘가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이 딱딱한 갑옷을 입어서. 그런데 얘가 날 수 있는 힘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속날개가 있기 때문에 멀리 비행은 못하지만 짧은 거리라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날개가 4개짜리 곤충이에요? 그렇죠. 예, 곤충은 무조건 날개가 4장입니다. 무조건 4장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또 제가 소개는 하겠지만 날개가 퇴화된 녀석도 있고 퇴화돼서 그리고 2장이 되거나. 네, 그리고 또 파리 같은 경우에는 2장이 퇴화가 돼서 날개가 2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곤충을 이야기할 때는 전반적으로 날개가 4장이 있다라고 4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아벌레에 대해서는 생태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야외에서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는 뭘 먹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나무 줄기를 주둥이로 살짝 씹어서 그렇게 즈백을 조금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른벌레는 사실 사는 기간이 짧아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애들은 번식만 하고 이제 죽으면은 얘 임무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애벌레가 있어요. 대유동 방아벌레 애벌레가 완전 철사 모양이죠. 그래서 얘를 철사벌레라고 철사벌레. 하는데 얘는 어디서 사느냐? 사는 곳이 엄마랑 달라요. 어른벌레와 달리 얘는 썩은 나무 속에서 삽니다. 썩은 나무 속에서 제가 추정컨대 다른 힘약한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이 역시 생태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추정만 할 뿐입니다. 방아벌레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얘의 아주 기묘한 그런 어떤 행동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요. 그래서 보면 모든 곤충들은 이제 선제 공격은 하진 않아요. 일단 자기를 위험에 맞닥뜨리면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피하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경쟁자 또는 포식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적이 나타났다 하면은 얘가 뭐를 하느냐? 그냥 가짜로 죽어요. 지금 이 장면이 그냥 얘가 어느 장소가 있든 간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얼음이 돼요. 연기파네, 연기. 죽은 그렇죠.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은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가 있어도 아주 먼지만큼 작기 때문에 그렇게 뭐뭐 하는 채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죽은 척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얘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기절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짜로 죽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사 가사 상태에 빠졌다라고 가사 이렇게 얘기를 상태. 하거든요. 그럼 평소에 그냥 가사 상태에 갑자기 그렇죠. 빠져요? 건드리면, 건드리면 위험하면은 자기가 위험을 느끼면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발라당 뒤로 뒤집어서 떨어져서 누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유동 방아벌레인데 얘는 가사 상태의 아주 끝판왕이에요. 보면은 더듬이도 지금 안쪽에다가 접었고요. 다리도 배에다가 지금 다 네. 오그렸어요. 진짜 보이지를 좋은 것 같아요. 않아요. 이때는 아무리 내가 건드려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돼요. 그 일정한 시간은 제가 한번 재보니까 대체적으로 30초에서 3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기절했던 몸 상태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몸을 꿈틀꿈틀꿈틀, 더듬이도 꿈틀꿈틀, 다리도 꿈틀꿈틀 하면서 몸을 딩기적 하면서 몸을 일으켜요. 일으키는데 이 방아벌레는 어떻게 일으키냐? 몸을 뒤집듯이 이게 둔하게 뒤집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방아처럼 점프하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요. 한 3분이 지나면 일어나는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바로 지렛대 역할을 해요. 저게 이제는 여기 배 쪽에 있는 돌기인데 이 돌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게 하듯이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반동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뛰어오르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공중으로 튀어 올라서 그대로 떨어지면 바로 그냥 누워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180도를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한 다음에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은 올바른 자세가 돼서 걸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그 코어 힘이 좋겠어요. 코어 힘이 그렇죠. 좋은 거예요. 코어의 힘이 좋죠. 네.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20년 전에 제가 쟤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셨군요. 똑 해서 일어나면 다시 뒤집고 그렇죠. 똑 해서 일어나면 다시 뒤집고. 근데 저도 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신기해서 본 적 있어요. 제가 양학선 선수보다 얘가 점수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맞아요. 얘는 10점 만점에 10점인데 그게 10번 뛰었을 때 최소한 성공률은 9번 이상이에요. 얘가 뛸 수 있는 거기에 높이가 180cm인 사람의 키로 환산을 했을 때 45층을 뛴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얘가 그렇지. 뛰는 몸에 비해서. 예, 그렇죠. 자기 몸에 비해서 얘가 지금 한 1cm밖에 안 되는 아이가 한 40cm 정도를 뛰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시켰단 말이에요. 네, 지금 빨리 사과해요. 대유동 방아벌레한테. 빨리 사과해요. 카메라 보면서. 봤어요. 못 들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공중 회전 돌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 한마디로 천적을 따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1차로 가사 상태에 빠졌을 때 얘를 잡아먹으러 왔던 천적이 뭔가를 움직이는 거 보고 쫓아왔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놓친 거예요. 시야에서 먹잇감을 놓쳤어요. 수동적 방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막 찾고 있는데 얘가 다시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펄떡 뛰는 거죠. 뛰면서 포식자의 시야를 교란을 시키면서 이제 자기는 유유히 도망을 가는 거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절했다가 이제 점프해서 다시 정신을 차렸잖아요. 네. 근데 또 팍 놀래키면 또
다시 기절하나요? 네, 바로. 아. 그냥 얘들은 자동입니다. 그냥 아. 건드리면은 바로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도 바로바로 안 뛰는구나. 네, 한참 건- 있다가 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로 뛰지를 못하는 게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체계가 신경 체계가 일정 시간이 네. 지나야 다시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일정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모든 곤충이 이렇게 뛰어오르지는 않고요. 방아벌레과가 유일하게 이제 방아벌레. 우리나라 곤충 중에서 뛰어오르고요. 우리나라의 곤충의 70% 정도는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네. 오. 그러니까 1차 방어가 가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무기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공격할 수는 없고 위험에 딱 처하면은 그냥 내가 가짜로 죽는 거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죠. 네, 딱 좋은 시간.